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치유혁명입니다. 지은이는 리사 랭킨 작가입니다. 리사 랭킨은 심신통합의학 의사이며 의사와 의료인을 위한 홀 헬스 메디슨 협력 프로그램을 만들고 온라인 건강 커뮤니티 오우닝 핑크를 창립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사인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 과학적 증거 없이는 아무것도 믿지 않았던 의사였으나 질병을 얻은 후 구멍 뚫린 의료 체계에 낙심하게 됩니다. 랭킨은 최고의 의학 치료를 받고도 낫지 않는 환자가 있는 반면 불치병에서도 기적처럼 회복한 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주목해 그 이유를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건강과 질병의 진짜 원인을 찾고 싶은 강렬한 열망에 사로잡혀 모든 의학 연구 자료를 샅샅이 검토하던 그녀는 인간에게는 상상을 뛰어넘는 자가치유력이 있으며 과학적으로도 그 능력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음을 발견합니다. 이를 깨닫고 뿌리 깊은 사명감을 바탕으로 의사로서 환자를 더 잘 돌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면서 환자가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도록 돕는 핑크 의료 운동을 주도하며 의료계가 치유의 기적에 저항하기보다 이를 포용하고 장려하도록 계몽하고 있습니다. 행복은 미리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행복은 우리 행동에서 온다. 법왕 달라이라마. 행복하고 정신적,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건강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런데 주치의가 심장병 예방 수단으로 금연만큼 효과적이라며 낙관주의를 습득하는 법을 배우라고 처방한 적이 있는가? 수명을 7.5에서 10년 연장하기 위해 생활 방식을 바꾸고 과학적으로 행복감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입증된 실천 방안들을 예방약으로 처방한 적이 있는가? 현대의학에서 정서와 정신 건강은 생화학적 원인에 뿌리를 둔 신체 건강에 비해 등한시된다. 우리는 정서와 정신 건강을 신경정신과의 어두운 구석으로 밀쳐놓은 채 건강한 식단, 운동, 금연, 체중 조절같이 신체적인 건강을 관리하는 데 열을 올린다. 하지만 행복과 건강의 연관성을 밝히는 과학 자료들은 놀라울 정도로 많아 질병을 예방하는 데 관심이 있다면 행복과 행복의 쌍둥이 자매인 긍정성을 개발하는 치료법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믿게 될 것이다. 여러 연구에 의하면 행복과 건강은 복잡하게 연결돼 있다. 우울이나 불안, 양극성 장애 같은 정신 장애를 앓는 사람들은 자살, 약물 오용, 그 외 신체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심각한 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 놀랍겠지만 정신장애 진단 기준을 충족시킬 만큼 상당히 진행된 정신장애인 경우에나 일반화된 불안 장애나 주요 우울증이 건강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다. 단순히 불안이나 슬픔, 화, 무기력, 좌절감, 절망감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반응이 일어난다. 그런데 이런 기분을 느껴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미국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대상자의 반 이상이 스스로 정신이 중간 정도 건강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매우 건강하지는 않다고 평가했다. 우울증은 매년 2,100만 명의 미국인을 괴롭히며 15에서 44세 연령대 장애의 주요 원인이다. 또한 매년 미국에서 일어나는 자살 3만 건의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 미국인의 21%가 평생 한 번은 우울증 같은 기분 장애로, 28%는 불안 장애로 고통받으며 5명 중 1명은 정신질환 약을 복용하는데 대부분 항우울제다. 많은 사람이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다고 느낀다. 그런데 정확히 행복이 무엇이며 인체의 건강과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 행복 연구자들은 행복을 자신의 삶 전체에 대체적으로 감사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본질적으로 행복은 자신의 인생을 얼마나 사랑하며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얼마나 열정을 느끼느냐에 달려있는 문제다. 연구 자료에 의하면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신체적으로 병이 날 확률이 훨씬 높은 건 분명하다. 우울증은 암의 위험을 높이고 심장병의 주요 위험 요인이며 다양한 통증 장애와 연관이 있다.
불안은 암의 위험을 높이고 뇌졸중으로 발전하기도 하는 목동맥, 죽상동맥경화를 증가시킨다. 행복은 기대 수명까지 늘린다. 주관적인 행복감이 높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최고 10년 더 오래 산다. 행복은 또한 줄기세포 이식 성공률, 당뇨병의 치료, HIV 양성 환자의 에이즈 발병률, 뇌졸중의 회복, 심장수술, 엉덩이 뼈 골절을 포함해 건강에 관련한 일부 결과에 영향을 준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기쁨, 행복, 긍정적인 에너지 같은 긍정적인 심리 상태는 삶의 만족도, 희망, 낙관, 유머 감각 같은 특성과 함께 건강한 사람과 질병을 앓는 사람 모두의 사망률을 낮추고 수명을 늘린다. 실제로 행복과 그와 관련된 정신 상태는 심장병, 폐병, 당뇨병, 고혈압, 감기의 위험을 낮추고 병세를 누그러뜨린다. 네덜란드에서 노인 환자들을 9년간 연구한 결과 낙관적인 정신 상태를 지닌 노인들의 사망 위험이 50% 감소했다. 쾌활한 사람이 장수한다.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좋은 식단을 찾고 운동을 하며 건강한 수면 습관을 지닐 가능성은 작다. 하지만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의 건강 상태가 단지 몸 관리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만은 아니다. 1986년 켄터키 대학의 저명한 뇌 연구자 데이비드 스노드는 그랜트 연구 같은 또 하나의 장기 연구를 시작했다. 이번에는 하버드 대학 2학년생이 아니라 로마 가톨릭 수녀들이 연구 대상이었다. 일반적으로 장수에 대한 연구는 편견투성이다. 유타주 사람들이 네바다 주 사람들보다 오래 산다. 그런데 이유가 뭘까? 모르몬교의 금욕적인 생활 습관이 라스베이거스와 리노의 요란한 술판과 도박, 흡연 문화보다 건강에 이로워서일까? 유타주 사람들이 영양이 더 풍부한 음식을 먹는 걸까? 유타주의 공기가 더 깨끗할까? 유타주에 사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덜 받을까? 이런 변수들로 인해 장수에 대한 자료들을 분석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은 변수가 통제된 집단을 연구하는 것이 좋다. 수녀 연구는 그래서 유용하다. 수녀들의 건강 습관은 일반인과 달리 아주 잘 통제되어 있다. 이들은 대체로 소박한 음식을 먹고 흡연이나 음주를 하지 않으며 결혼이나 출산을 하지 않고 성병에 걸리지 않으며 사회적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유사한 계층에 속하며 모두 적절한 의료 혜택을 동일하게 받는다. 이런 조건 덕분에 장수의 요인을 찾아내는 일이 수월했다. 이렇게 유사한 인구 집단은 기대 수명 또한 유사할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변수가 통제되었는데도 수녀들의 장수와 건강 상태는 다양하고 광범위한 양상을 띠었다. 무엇이 이 같은 차이를 만들었을까? 수녀원에 들어오면 신입 수녀들은 그때까지 살아온 인생을 수기로 써야 한다. 수기를 쓸 당시 그들의 평균 연령은 22세였다. 연구를 시작했을 때 이 수녀들 중 많은 수가 노인이 되어 있었다. 연구자들은 여러 해 전에 쓴 수녀들의 수기를 바탕으로 젊은 시절의 행복도를 평가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을 추적했다. 그중 1932년 노트르담 수녀원에 수련수녀로 들어온 세실리아 오페인이 있었다. 그녀는 수기에 이렇게 썼다. 신이 내린 헤아릴 수 없는 축복으로 내 인생은 순탄하게 시작되었지요. 작년에 노트르담 대학에서 지원자로 공부하면서 매우 행복했어요. 이제 나는 성모의 거룩한 습관과 하느님의 사랑과 함께하는 공동생활을 수용할 것을 손꼽아 기다리며 열렬한 기쁨을 느낍니다. 또 다른 수련수녀인 마르게리트 도넬리는 이렇게 썼다. 나는 1909년 10월 26일 이남 오녀 중 마지로 태어났습니다. 마더하우스에서 협력자 생활을 했고 노트르담 협회에서 화학과 2학년 라틴어를 가르쳤어요. 신의 은총으로 우리 수녀회와 포교, 저의 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두 사람의 차이가 뭘까? 세실리아는 매우 행복한과 열렬한 기쁨 같은 열광적인 표현을 사용한 반면
마르게리트의 문장에는 그런 쾌활함이 없다. 과연 이 두 젊은 수녀는 어떻게 되었을까? 셀리그먼의 저서 긍정심리학에 의하면 세실리아 오페이는 98살에도 아픈 데 없이 생존해 있었다. 마르게리트 도넬리는 59세 때 뇌졸중이 발병해 곧 사망했다. 수녀들의 수기를 조사한 결과 가장 쾌활한 수녀의 90%가 84세까지 생존한 데 비해 가장 쾌활하지 않은 수녀들은 34%만이 생존했다. 가장 쾌활한 수녀의 54%가 94세까지 생존한 데 비해 가장 쾌활하지 않은 수녀들은 11%만이 생존해 있었다. 행복한 수녀들은 행복하지 않은 수녀보다 7.5년을 더 살았다. 다른 연구들을 살펴보면 행복한 사람은 행복하지 않은 사람보다 최장 10년 더 오래 산다. 분명히 행복은 예방약이다. 불행의 해결책.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해지려면 불행한 사건을 낙관적으로 해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반가운 소식이 있다. 류보머스키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느끼는 행복의 40%는 쉽게 통제할 수 있다. 그렇다. 행복의 50%는 타고난 성향에 지배받는다. 행복은 뇌 좌측, 전전두엽 피질의 활동과 관련 있다. 타고나기를 좌측 전전두엽 피질이 활동적인 사람이 있다. 쌍둥이 연구 결과 우리는 모두 특정한 기질을 타고난다. 천성적으로 성격이 밝은 사람이 있는 반면 우울한 성향을 타고난 사람도 있다. 행복의 방정식에서 유전적인 부분은 바꿀 수 없지만 전반적인 행복감은 향상시킬 수 있다. 그리고 행복의 비밀은 우리 생각과 다를지도 모른다. 진정한 짝을 만나거나 완벽한 직업을 갖거나 거래를 성사시키거나 저서가 베스트셀러 목록에 오르거나 임신하는 등 자신이 진정 원하는 대로 환경이 바뀌면 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연구 결과 생활 환경은 행복의 10%밖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 건강 상태나 집안 환경, 외모, 결혼 유무, 인생의 굴곡이나 트라우마 경험 등은 확실히 행복감에 영향을 주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은 아니다. 생활 환경이 행복감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심리학자들은 긍정적인 경험을 한 후 행복 지수가 급격히 높아졌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평상시로 돌아가는 경향을 의미하는 쾌락 적응이라는 강력한 힘 때문이라고 말한다. 우리가 원하는 것, 즉 사랑하는 대상이나 많은 돈, 높은 지위, 훌륭한 외모, 소유물 등을 얻었을 때 느끼는 행복감은 오래가지 못하고 곧바로 원래 상태로 돌아온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느끼는 행복감은 지속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신혼의 행복은 보통 2년 정도 유지되다가 평상심으로 돌아온다. 눈이 번쩍 뜨이는 소식도 있다. 행복의 40%는 타고난 성향과 더불어 쾌락 적응과도 관련 없다. 과학 연구에 의하면 그저 매일 밤 감사 일기만 써도 이 40%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긍정심리학에서 기술했듯이 셀리그먼은 연구를 진행한 후 우울증이 심한 집단에게 행복감을 느끼는 방법을 하나 가르쳤다. 대상자들은 우울증이 너무 심해 침대에서 나오기조차 힘들어했지만 매일 간단한 임무 하나를 실천해야 했다.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그날 일어났던 일을 3가지 쓰는 것이었다. 15일 이내 그들의 우울증이 매우 심한 상태에서 경미하거나 중간 정도로 개선되었다. 94%가 기분이 좋아졌다고 보고했다. 행복도 연습이 필요하다 해서 류보머스키는 행복한 사람들을 조사한 결과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부자이거나 가장 아름답거나 가장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냈다. 행복의 비결은 타고난 성향이나 생활 환경을 바꾸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행복감을 증진시키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특정한 행동을 취하는 데 있다. 이 연구에 의하면
행복한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특성이 있었다. 이들은 가족과 친구들에게 많은 시간을 쏟으며 서슴없이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를 표현하고 가장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밀며 미래를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인생의 기쁨을 음미하며 순간에 살기 위해 노력하고 운동을 자주 하며 인생의 목표와 포부에 몰입하며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시련을 만났을 때 침착성과 강인함을 보였다. 류보머스키가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과도한 생각을 피하고 곱씹는 생각을 끊으며 남과 비교하지 않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곧바로 행동을 취하며 스트레스나 상실, 트라우마 상황에서 의미를 찾고 용서를 실천하며 몰입할 수 있는 활동을 하고 더 많이 웃으며 몸 관리에 노력을 쏟을 때 더 행복할 수 있다. 나는 진실하게 사는 것도 행복의 비결이라고 믿는다. 이는 연구에서도 확인됐다. UCLA 에이즈 연구소의 스티브 콜과 동료들은 동성연애 사실을 공개하는지 여부가 에이즈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에이즈 환자인 게이들을 연구했다. 연구 대상자들은 항상 비밀에 붙인다, 대부분 비밀에 붙인다, 50대 50이다, 대부분 밝힌다, 항상 밝힌다 가운데 하나를 골랐다. 그런 후 연구자들은 병의 진행 상태를 추적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합산해보니 환자들이 비밀에 붙인 정도와 HIV에 감염되는 속도는 정비례했다. 진실하게 살수록 건강했다. 결과는 분명했다. 대부분 혹은 항상 비밀에 붙이는 환자들은 대부분 혹은 항상 공개한 환자들보다 CDF 항원의 수가 40% 빨리 최저점에 이르렀으며 21% 일찍 사망했다. 더 행복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신체의 건강도 따라온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